비트코인이 바닥권에서 엄청난 가격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을 매수할 타이밍이 언제냐, 바로 이렇게 바닥을 찍었을 때 매수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 가격이 오르고 난 후 여기서도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위에서도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상방 관점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먼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비트코인이 지금 바닥권에서 오른 가격의 그 퍼센트가 사실 적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거의 43%에 가깝게 올랐어요. 뭐 거진 50%에 가까운 상승을 바닥부터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저번 불장 때 이 상승장이 끝났던 패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쌍봉 그림을 그려주고 불장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쌍봉을 그리고 불장이 끝나는 거 아니냐, 고점에서 딱 막혀버리는 거 아니냐, 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비트코인 불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이 시장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게 바로 이 매물대입니다. 매물대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었냐, 바로 이 고점을 딱 찍어주고 횡보가 나왔던 구간, 그리고 밑에서 가격 방어를 일으켜주고 고점의 분배가 나왔던 매도 물량을 역으로 돌려버린 해당 구간까지 매물대를 체크한 겁니다. 자, 이렇게 매물대를 그었을 때 우리가 조금 유리한 점은 뭐냐면은 상방에 쌓인 매물대의 우위, 그리고 하방에 쌓인 매물대의 우위 정도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고점에 쌓였던 매물대가 꽤나 큰 상태였습니다. 저점에서 매집에 들어가면서 쌓였던 매물대보다 상방의 매물대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뚫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관점으로 시장 체크를 했었는데,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큰 반등이 나오면서 상방에 있는 모든 매물을 돌파해준 상태죠. 지금 이 위에는 매물이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매물대는 뭔가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해당 가격대에서 매수와 매도가 일어난 걸 오실레이터 형태로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게 표시한 게 바로 매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매물대가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해당 가격대에서는 매수와 매도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누군가의 평단가가 몰려있는 자리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가격을 쭉 올렸다고 했을 때 여기에 평단가가 많이 몰려있다고 하면 이 가격대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가능하고, 이 가격대에 평단가가 많이 몰려있는 만큼 본전의 가격이 도달을 했으니까 이 가격대에서 매도를 많이 던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선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매물대 POC 라인입니다. 매물이 가장 많이 쌓인 가격대를 이렇게 하나의 직선의 형태로 차트에 표시해 주는 게 바로 POC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POC는 바닥에서 다시 한번 가격이 반등했을 때 지지나 저항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제가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이 가장 많이 쌓여 있다는 건 누군가의 평단이 몰려있는 가격대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 평단의 가격이 닿게 되면 당연히 내 본전까지 가격이 올라왔으니까 본전에 탈출을 하거나 매도를 해서 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 나와줄 수가 있다는 소리죠. 자,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 보도록 하면은 POC 부근의 가격이 닿게 되는 순간 어느 정도 가격이 조금 밀려줬지만 그 이상으로 엄청난 상승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여기에 쌓여 있는 매물들을 다 먹고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상방에는 매물이 아예 존재하지 않죠? 가장 저항이 강했던 구간을 큰 조정을 받지 않고도 쭉 올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주체가 이 정도에서 가격 상승을 끝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보통 이렇게 긴 횡보가 나왔던 구간의 매물을 다 먹어주면은 이 가격을 올린 만큼 세력들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박스권 이상의 한 번 더 강한 파동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차트에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점부터 저점까지의 박스 하나를 그려주게 되고요. 이 박스를 위에다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물을 다 먹었던 만큼 평단가가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하게 되고, 흔히 주식시장, 코인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하나의 큰 분배 축적 과정을 돌파해주는 그 순간 기존에 나왔던 해당 박스권만큼의 상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정도의 박스권을 돌파를 해줘서 고점 돌파로 이어지게 된다면 최종 목표가
150K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어떻게 이런 박스권 장세로만 판단을 할 수 있냐, 여기서 매집한 물량이 1대1 비율로 상승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얘기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이론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파동은 1대1 비율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차트에서 잠시 매물대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차트에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 건데, 이렇게 상승 파동이 하나 나오고 횡보 과정이 있고 상승 파동이 하나 나왔죠. 보통 이런 경우는 1대1 비율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거는 앞서서 체크해보지 않았고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녹화하고 있다는 점 먼저 전달을 드립니다. 자, 이때 상승 파동의 크기를 이렇게 재보고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게 되면은 딱 1대1의 비율을 가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시는 하락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부터 저점까지 하락이 나왔던 폭만큼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게 되면은 1대1 비율로 하락한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 예시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모두 다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4시간봉 정도로 내려가서 세부 파동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상승 파동의 길이를 체크해보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다음 파동에 딱 되면은 1대1 비율이 나오죠. 조정 파동의 길이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조정 파동 복사 붙여넣기 해서 붙여넣으면은 얼추 1대1 비율로 맞아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파동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저번 불장 때 고점 대비 하락했던 만큼 또 제가 재밌는 파동의 흐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최고점에서 지지가 딱 나왔을 때까지 길이를 재보고 요거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은 딱 1대1 파동이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대1이죠. 그 다음 만약에 이거를 하나의 큰 파동으로 본다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큰 파동으로 보고 이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게 되면, 자, 이렇게 1대1 파동이 나오게 되죠. 딱 지지가 나오면서 재매집에 들어갔던 만큼 하락 파동이 이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트에서 가장 주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차트는 다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파동의 길이만큼 다음 파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우리 두 눈으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바로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은 해당 크기만큼 재차 한 번 더 큰 파동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영상에 시간이 부족해서 이어서 설명드리긴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차트에 적용해 보면서 유의미한 파동의 동일성 구간을 찾아보시면은 확실하게 이 파동이라는 건 1대1 비율로 길이가 반복된다는 현상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현재 고점 돌파가 나와준다면 목표가가 150K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 보자면은 비트코인은 그냥 우상향 채널에서 저점 지켜주고 있고 고점 지켜주면서 우상향 채널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바라보자면 비트코인이 이 밑에 있는 추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는 원활히 이어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지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불장이 아직 기간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두 개의 지표입니다. 자, 첫 번째 지표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상승장의 최고점까지 걸렸던 기간을 모든 불장에 다 대입을 해본 겁니다. 반감기 이후 상승하고 불장이 끝날 때까지, 반감기 이후 상승하고 끝날 때까지, 상승하고 끝날 때까지를 다 체크해보면 거의 동일한 기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1대1 대칭 이론과도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죠. 결국 큰 틀에서 파동은 반복되는 현상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이론을 현재 불장에 대입을 해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고점의 끝까지 쭉 연장을 해봤을 때 불장이 끝나는 기간은 2025년 10월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그때까지 추가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앞전에 체크했던 150K의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100% 맞는다면 누구나 돈을 쉽게 벌지 않았겠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사실상 이런 지표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도 않고 지금까지 저점을 정확하게 맞췄고 고점을 정확하게 맞췄던 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역사가 똑같이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과거에 맞았던 데이터가 있다면
향후, 추후에도 맞을 확률이 사실 아무 근거가 없는 것보다는 근거가 있는 게 훨씬 더 믿을만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장이 과거와 동일하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저점과 고점을 스코어화, 점수화해서 나타낸 지표인데요. 비트코인 저점이 나왔을 때부터 고점이 나왔을 때까지의 기간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다시 바닥을 찍었을 때의 기간을 체크해 본 다음 이거를 다음 불장에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한 겁니다. 자, 다음 불장을 봤을 때 고점이 쭉 나왔을 때 기간을 보면은 정확하게 맞고 저점이 나왔을 때 기간을 보면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또 이 상승 파동을 연장해서 이번 불장에 붙여넣게 되면은 고점이 언제 나온다? 대충 2025년 10월경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기대하는 알트코인 불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시장 끝난 거 아니냐,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많이 하고 계신 거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적으로 상승의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고 올라갈 만한 여지가 아직까지는 시장에 잔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시장은 우상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체크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남은 내용은 제 텔레그램 방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는 뭐 ETF 자금이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고래들은 매수하고 있는지 매도하고 있는지, 주식시장 그리고 경제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등등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시장을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전부 무료로 전달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입장을 해주시면은 오늘의 시황도 제가 여기서 이어서 오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